예, 여러분, 세금 마지막 10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금이 가능하면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을 평가하는 잣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공평의 잣대가 능력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것이 이제 공평하다고 하는 그런 원칙인데요. 자, 그러면 능력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률을 가지게 될 때 공평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소득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단적인 예로 연간 소득이 예를 들면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서울 강남에 굉장히 부촌에 50평 아파트에 산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소득으로 보면은 능력이 적죠. 연간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를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평가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득 위주의 이런 그 세제를 생각했는데 이런 능력을 좀 더 이렇게 폭을 넓게 보면은 소득뿐만 아니고 재산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 이런 불합리한 사례를 보완하기 위한 그런 그 형태의 세금으로 부동산 세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부동산 세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이제 종합 부동산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세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능력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 소득에 대한 소득이라는 능력에 대해서 부담시키는 소득세 부담은 전 세계적으로 주로 이제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낮은 이런 그 수준입니다. 반면에 부동산 관련해서 내는 총 세금을 보면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높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능력 에 대비한 소득에 부담하는 소득세는 낮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건 개개인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은 부동산이라는 것도 엄연히 경제 제화입니다.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동산이라는 제화도 대한민국이 잘 되게끔 이렇게 이 사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제화가 조금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세제로 가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지금까지 부동산 세제가 가진 정책 목표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 소위 말해서 때려잡자 하는 이런 그 수준의 세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안정화되면은 기본 사고 자체가 이제 부동산 세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그런 경제 제어를 어떻게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사고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한국 세제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것은 보유 단계, 즉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에 이전 단계, 집을 사고 팔 때 부담하는 이전하는 단계에 부담하는 취득세는 높습니다. 자, 이것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보유할 때는 낮은 세금인데 이전할 때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능하면은 부동산을 거래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가능하면은 보유하고 있다가 정 뭐 이렇게 뭐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팔고 새로운 것을 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세금 구조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이란 경제 재화가 활발하게 거래되지 않고 거래가 굉장히 이 일종의 그 동결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 경제 성장하는 데는 그렇게 좋지 않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세제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취득세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이런 세금이 필요로 할까요? 반면에 보유하고 있을 때는 비교적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국을 따라가지는 못한다 하지만은 이런 일종의 그 플렉스블한 이런 사고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재산세 취득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참 특이한 세제이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제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전부 지방세입니다. 지방정부에서 확보하는 재원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물건, 다시 말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이 물건은 하나인데, 지방정부에서 이 재산세, 취득세로 한번 부과를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이 보유 단계의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보면은 누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이런 그 세제는 물건에 대한 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해당 지방 정부가 그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유자가 누군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 정부는.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그 재산 관련, 부동산 관련 세금은 단일 세율입니다. 한 가지 세율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누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현상인데요. 바로 이것이 재산, 부동산을 통한 어떤 그 사람의 이 능력, 경제적인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는 이런 그 가치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세제마저도 누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국세로서 이 종합부동산 세제가 2005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이 2005년도에 도입됐는데 도입된 그 배경으로 보면은 바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이런 관점에서 어떤 그 컨트롤하기 위한 이런 이 의도가 강했고요. 또 하나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이나 강남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상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그 형평성을 새롭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가지고 형평성을 강화하자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세금인데 사실 정책 의도와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조세
세금 정책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종합소득세제를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하게 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금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2006년도에 수도권 아파트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25% 폭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책의 단순한 이 셈에 의해서 기획한 것이 얼마나 결과적으로 오히려 가진 자들에게 더 혜택을 베푸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벌써 말씀드린 것이 형평성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하게 되면은 형평성이 높아질까요? 우리는 지금 특정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라는 것은 결국 아파트 가격이 높은 이런 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강한 반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강남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강남이라는 것이 처음 개발될 때는 항모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강남에 이주를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억지로 소위 말해서 유명 고등학교를 전부 걸로 이전했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어떤 유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정부 정책에 남녀 수능에서 지금 30년, 40년 이렇게 사는 그런 그 노인 세대도 많을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건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거기 살게 되면은 한 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오른다 하는 것은 그거는 환상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이 아파트 가격이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은 만약에 소득이 뒷받침될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노인 세대들은 이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팔고 지방으로 혹은 근처 이런 그 근교로 가게 되면은 돈이 엄청나게 더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우리가 디자인하면서 이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 논리냐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한 인생에 있어서는 거의 가장 중요한 환경입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니까 삶의 한 70%는 거의 자기 집의 반경 한 3km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집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대표하는 그런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와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과 관계없이 가격이 뛰었다고 해가지고 그 가격이 뛴 만큼 현실화도 되지 않았는데 뛴 만큼 세금을 높여야 는 것이 형평성인가 과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들어진 세금은 특히 부자, 상대적으로 부자라고 생각되는 이런 계층에 만들어지는 이런 그 세금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도 부동산 세제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이런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동산 세제를 오직 하나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재화입니다. 이런 재화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정책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목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목표들이 동시에 작동해서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대한민국은 좀 더 나은 발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부동산 세금을 마지막으로 세금에 대한
10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제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금을 너무 형평에 집착해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평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표가 동시에 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평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절대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개방화라는 이런 그 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거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개방화라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거스리는 유일한 국가가 북한입니다. 자, 북한으로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제 각국은 전부 이런 개방화 환경에서 세금으로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런 세금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10강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국민들이 형평이라는 그런 가치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정치인들은, 정부는 절대 좀 더 나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세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전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단지 배 아프고 하다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그 나은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국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금 정책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 30년대, 40년대 폐쇄 경제 속에서의 그런 그 세금이 정의롭고 공평한 그런 세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10강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이런 그 형평을 넘어서는 성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세제 방향에 대해서 직관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감해 주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